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1호 제10면입니다. 파크론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주시 장애가정을 위한 제로블럭 설치 지원 시작. 파크론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제로블럭 시공서비스가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가정을 위해 진행된다. 제로블럭은 장애 및 비장애 아동 양육 가정에서 주로 겪는 층간소음 문제 완화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낙상사고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매트이며 한 가정당 약 400만원의 시공비용을 파크론에서 지원한다. 6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시공서비스는 6월 9일 첫 가정을 시작으로 장애가정 10가정의 시공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정희 관장은 양주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방지하고 낙상사고에 취약한 장애인분들의 안전까지 고려한 제로블럭을 시공할 기회가 생겨 다행입니다. 이번 시공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고 가정에서의 안전한 생활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며 시공 서비스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시공 서비스를 제공받은 한 가정은 아이가 뛰어다니는 공간에 제로블럭을 설치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걱정이 많이 줄었고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줄어줬습니다며 시공 서비스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러한 장애인 가정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장 및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주시 오는 7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 확대 220만원에서 300만원.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암환자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급여 부담금 최대 120만원, 과 비급여 부담금 최대 100만원으로 나눠진 지원금 구분도 없어져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국가암검진 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단 오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이후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2021년 7월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한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다. 폐암의 경우 국가암검진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진단일 기준 6월 30일 이전이면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go.kr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42-202-2515-2513로 문의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암 극복의 시작은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개정 이후에도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회천 이동 우리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종합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양주시 회천 이동 동장 홍미영 은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콜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코로나19 종합서비스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종합서비스 지원센터는 전담 직원을 지정해 만 60세 물결표 사인 만 71세 1961-12-31 물결표 사인 1947 11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안내,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생활 속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 등 시민의 건강지수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종이 증명서나 모바일 앱 질병관리청 COOB를 통해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은 종이 증명서를 분실할 경우 접종한 예방접종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회천 이동은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종합서비스 지원센터를 운영해 간편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속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홍미영 동장은 신속한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확보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통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접종을 독려하겠다며 향후 정상화될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한국전력공사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10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사 지사장 이철호 와 관내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학수 부시장을 비롯해 이철호 지사장, 기관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아동의 권리 실현과 복지 증진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저소득 아동 가구 사례 발굴을 포함한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자원연계 협업 등 협력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사는 지역사회 취약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수행 시 양주시를 통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사는 이날 업무 협약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외 아동의 생활 개선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조학수 부시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목표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며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모금회 양평군 독거 장애인 어르신에게 사랑체험 생계비 지원. 4.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센터 센터장 박진수 에서는 지난 4일 4. 삼성전기가 후원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체험 결연사업의 본센터에서 추천한 고령의 독거장애 어르신에게 생계비 지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는 고령의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복합적인 지병으로 병원비 부담이 큰 수혜 가정을 정기적인 방문 상담을 통해 알게 되어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체험 결연사업을 연계 5월 말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9개월간 월 1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고령의 독거장애인은 자녀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연락과 방문을 해줘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진수 센터장은 도움이 필요해도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고령의 독거장애인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전화 연락, 가정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양평군 군수 정동균 에서는 지난 8일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1년 제1회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위원 위촉 부위원장 선출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 현황 보고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원장인 정동균 양평군수 등 당연직 위원 2명과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명의 위촉직 위원 등 14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인권 보장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장애인 관련 단체나 시설의 장, 유관기관 및 학계, 공무원 등 장애인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이며 위촉된 위원들은 3년간의 임기 동안 양평군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증진과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각자의 바쁜 본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양평군의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차별 없는 삶을 누리며 일상생활에서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매년 2회 이상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병행 운영하며 양평군의 장애인복지 증진과 제도 개선, 시책 발굴에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중추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양평군 자원봉사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봉사활동 전개.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16일부터 양평군 예방접종센터 물맑은 양평체육관에서 실시한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안겨줬다. 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편안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대기구역 및 예방접종구역에서 안내 및 이동 보조활동, 교통통제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2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단체는 바르게 살기 운동 양평군협의회를 비롯해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양평군 여성단체협의회, 양평군 여성발전협의회, 양평군 의용소방대여성연합대, 양평군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 양평군 모범운전자회,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대한적십자회 양평지구협의회, 양평여성포럼, 아름다운 동행 봉사회, 어울림봉사회 등 12개 단체에서 현재까지도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며 활동인원 250여 명이 의료진 및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예방접종에 힘을 보탰다. 봉사자들은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하는 주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접종 절차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을 부축해 자리까지 안내하고 이른 아침부터 밀려드는 백신 접종 대상자들의 질서정연한 거리두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체온 확인, 접종 안내 및 예진표에 이어 이상 반응 모니터링과 교통통제까지 예방접종 전반에 투입돼 운영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예방접종 봉사에 나선 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을 위해 봉사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